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8월 21일 날 PC 사용 중 갑자기 PC가 느려지고 안 걸리던 렉도 걸리고 해서 수리차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PC가 켜지고 윈도우에 진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PC가 잘 되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살 땐 빨랐는데 느려진 이유와 원인에 대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이 위에 연관 동영상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딱 이 PC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일 날 이게 PC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24일이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원래 오늘은 휴무인데 제가 오늘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그날 이제 조치를 한 거를 영상을 다 촬영해서 못 올려드렸어요. 이미 지금 여러 개를 제가 지금 찍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아무튼 제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는 8월 21일 날 그 수리한 과정이었고요. 일단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분께 양도를 받으셨고 지금 한 5년 차 정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일단은 PC를 잘 사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능 체감에 대한 성능이 반감이 됐다는 거에서 느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쉽게 방향을 또 잡으실 수도 있고 일단은 수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PC 한번 내부라던가 이런 걸 한번 상태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PC 내부에서는 조금 4년, 5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정비를 받으시 않은 것 같은 만큼 좀 먼지가 상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PC를 켜보니까 일단 뒤 케이스 후면팬 하나는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비라든가 교체는 하지 않네 드렸고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PC가 느려졌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윈도우를 한번 켜보니까 분명히 16기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16기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작업 관리자를 켜보니까 지금 8기가만 잡히고 있고 그것도 속도도 반토막이에요. 당연히 지금 사용된 슬롯은 4개 중에 2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1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윈도우 상에서는 지금 8기가만 사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듀얼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반토막 나죠. 지금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속도가 많이 느리고 아주 16기가를 쓰다가 아무래도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성능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느려짐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이 쉽게 조금 파악이 됐어요. 그죠? 지금 원래는 16기가를 내 자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또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내 PC 자원을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분은 여기서 걸렸죠. 16기가가 딱 보이게끔 장착이 되어 있는데 8기가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SSD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들이 구동되고 하는 저장 장치가 SSD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텐데 그 SSD에 대해서 불량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진짜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나 이런 거를 또 체감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CPU에 관련된 온도적인 부분입니다. 스로틀링. CPU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돈다고 하더라도 특정 온도 아주 고온이 유지가 되면은 스스로 성능을 제한을 시켜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을 조금 낮추겠다. 그렇게 되면 성능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느려짐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SSD에 대한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일단 굿 나왔어요. 좋아요. 상태 좋아요. 그리고 하드 튠으로도 일단 교차로 해서 얘에서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또 얘에서도 생각했던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스로틀링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문제는 아까 초반에 나왔었죠. 스로틀링은 대부분 쿨러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안 돼 있거나 쿨러 불량이거나 아니면은 쿨러 방열판 사이에 먼지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을 때 스로틀링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은 쿨러 방열판 사이에 먼지들이 틈새에 끄덕끄덕끄덕 묻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원래 쿨러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거기가 뻥뻥 뚫려 있어야 공기라던가 이런 게 잘 들어가면서 이제 효율적인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케이스 전면부에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거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하단 부분도 한번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컴프레셔로 전반적인 내부 먼지를 한번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 일단은 결함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일단 메모리 접촉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접촉 부분 클리닝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부분도 한번 다 클리닝을 해주고 한번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메모리의 정상 인식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클리닝을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지금 8기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한번 확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2018년도 4월 3일자 버전이었고,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4년 한 6년 정도 됐죠. 2024년 9월 25일 날 릴리즈된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슬롯의 2번, 4번, 이게 펄스잖아요. 2번, 4번에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대한 호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이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건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다소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 쪽에서도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벽돌 증상, 브리스 증상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어서 이리저리 PC 가지고 들고 다니지 말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새로운 CPU라던가 혹은 내 메모리에 대한 호환성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내 그래픽 카드라던가 아니면 SSD에 대한 뭐 호환성 이슈가 있었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변에 능숙한 지인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최고로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도 2번, 4번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3번으로 한번 꽂아 보니까 지금 메모리가 꽂아지는 부분이 있죠. 1번, 3번에다 꽂으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바이오스에서도 16기가가 잡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다. 2개라면 무조건 2개 꽂으면 듀얼 채널이 되고요. 4개가 있다 그러면은 1, 2, 3, 4가 있었을 때 2번, 4번이 펄스입니다. 여기가 먼저 장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1번, 3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1번, 3번으로도 된다 그러면은 천만 다행인 겁니다. 1번, 3번으로도 안 됐다 그러면은 메모리 자체를 듀얼 채널로 구성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총 용량은 16기가가 되는데 듀얼 채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속도가 굉장히 반감이 되어 버립니다. 아까도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여드렸다시피 속도가 1200이다. 16기가에 1200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듀얼 채널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다 그러면 속도가 2배가 나옵니다. 2400으로 16기가를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1번, 3번으로 해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색깔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꽂을 수가 있겠죠. 같은 색깔 1번, 3번이 까만 색깔이고 2번, 4번이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조립되어 있는 거 보면 1번, 2번에다가 2개를 꽂아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PC를 잘 조립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순서대로 꽂으신 분들이 다반사였고, 조금 나는 PC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은 이미 알고 계세요.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 불량이다, 무상 AS 기간도 지났고 그냥 어차피 듀얼 채널도 안 되고 해서 용량만 사용하려고 1번, 2번으로 장착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고 전에 21일 수리 내역이에요. 21일 수리 내역이고, 그 다음에 시내 벤치라던가 이런 뭐 이제 OCCT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단순히 뭐 CPU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과정이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은 CPU의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CPU 이게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탑 뭐 테스트용 프로그램보다 CPU 온도를 굉장히 높게 올리는 부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CPU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스로틀링, 아까 말씀드렸죠. 스로틀링에 걸려서 또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한 번 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온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도 지금 아까는 8기가만 잡혔었는데 지금 16기가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보이시죠? 여기 2400으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속도가 지금 2배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도 한번 포마크를 통해서 부하를 줘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또 그래픽 카드에도 또 부하를 줘서 온도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그래픽 카드도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한번 체킹하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도 지금 GTX 1070 Ti 정말 열 많이 나는 그래픽 카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일 날 출고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한 10시 40분 정도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PC 수리 후 이제 화면이 안 켜진다는 문의셨는데, 저에게는 하루에 한 200개가 넘는 알림 문자가 옵니다. 영업 시간에는 제가 최대한 응대를 해드리는데 야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음으로 해놓고 연락처에 저장된 분만 이제 알림이 오게끔 해놨는데, 이분은 연락처가 저한테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메모리도 재장착도 해보시고, 또 이틀 전에 뭐 PC 수리 후 뭐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이죠. 오늘 오전 7시 40분에 약속을 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원래 휴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어저께 문자를 제가 안 봤으면 몰라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해결을 해드려야 저도 이제 나머지 시간은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었고, 이제 고객님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늘 24일이죠. 오늘 이제 테스트한 내역이랑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어 드리는 거고, 자, 지금 한번 PC를 한번 켜보니까 지금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이제 레드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특정한 이상 부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레드로 그 부품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VGA 있는 부분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니까 또 그래픽 카드 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픽 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제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래픽 카드를 빼서 또 재장착을 해보는 거죠. 재장착을 해봤는데도 안타깝게도 들어오지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테스터 기를 통해서 파워의 전압 불안정으로 인해서도 VJ 쪽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에 이제 보조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얘는 인식하는 거는 VJ 카드,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파워 테스터기로 여러 가지 전압 체크를 해보니까 모두 정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상이 있다라는 게, 케이스 내에서는 도저히 이제 부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라고 또 하는데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최소한의 부품을 가지고 부팅을 시도해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PC 같은 경우는 켜도 지금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분 사장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이거를 먼저 시행하지는 않아요. 특정한 부품이 이상이 있어야 이제 시행하게 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케이스에서 다 드러내고 또 정비를 하고 또 재조립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체들 사이에서도 한 보통 5만 원은 깔고 하는 작업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못 잡았던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리의 바로 진단 과정 중에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해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직전에 한번 찍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를 한번 이제 장착을 할 텐데, 이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로 비품의 패턴으로 특정 이상 부분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쓰고 계시는 보드는 X보드라서 굉장히 고가형의 보드였고, 지금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이제 청각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건데, 일단은 디버글 레드랑 이거랑 일치하게 알려주는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장착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다소 좀 오래된, 좀 올드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이걸로, 이 비품 스피커로 제가 불량 같은 거 많이 잡아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먼저 메모리를 장착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봅니다. 지금 이지 디버그 레드에서는 지금 D램 쪽에 불이 들어와 있죠. 왜? 메모리 쪽에 이상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품에서도 아까 메모리 쪽에 이상을 알리는 그 비품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메인보드가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아주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님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나 VGA 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VGA 쪽에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해결해 봐야 될 거는, 시도를 해봐야 될 거는 일단 그래픽 카드 교체. 일단 테스트용 그래픽 카드로 한번 교체를 해봤는데도 매 한 가지였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건건별로 다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렇게 3번이 있는데 1번에서는 안 돼. 그래픽 카드를 교차해서 테스트를 해도 2번에서도 안 돼. 근데 마지막 거에서 또 들어와요. 마지막 거에서도 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고객님 거로도 마지막 거에서도 들어왔었어요. 1070 Ti에서. 이렇게 되면은 야, 이제 라이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케이스에 조립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안타깝게도 고객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보통 이렇게 꽂아지겠는데, 이렇게 꽂아지게 되게끔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조금 팬들이 이제 보이게끔. 근데 고객님 케이스는 그렇게 장착을 할 수도 없는 케이스였었고, 일단은 정말로 이제 더운 날씨에 등에서 땀이 줄줄줄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PC 외부를 한번 박아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건 맨 마지막 솔루션은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라이저 카드를 통해서 지금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통해서 이렇게 두 번째 슬롯 또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정상적인 PCI 슬롯은 불량이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미니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하고 그냥 케이스에다가 하단에다 그냥 나사로 한번 박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메인보드 후면을 한번 보니까 야, 이렇게 뭔가 꾸덕꾸덕하고 본드인지 뭐 인지는 자세히는, 음식물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케이스에 여기에 유입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나사못으로 다 박혀져 있고 케이스 측면도 이렇게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찾기란 정말 이게 클린 테스트, 분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쪽 부분을 이제 ECC 세정 클리너 뭐지? 자,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꽂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손톱으로 벗긴다거나 아니면 칼로 벗기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판에 손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기판 같은 경우는 그냥 납땜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막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보호제가 지금 발라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페인트라든가 이런 거 뭐 바르잖아요. 뭐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녹슬지 말게 하려고 일단 보호제 같은 게 일단 발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최소한의 손상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ECC 세정제를 통해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걸로 통해서, 이걸로 제가 많이 수리하는 거 보셨죠? 이걸로 통해서 살살살살살 녹여가면서 이제 최대한 없애 놓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확대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래픽카드의 슬롯이 있는 부분이에요. 얘네가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로 한번 다시 조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CPU라든가 이런 거 교차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메인보드 뒷판을 처음부터 보질 못했어요. 다 교차를 하면서 다 해봤어요. CPU도 다른 걸로 바꿔보고, 메인보드도 다른 걸로 바꿔보고, 그래픽카드 다른 걸로 바꿔보고, 파워도 한번 다른 걸로 바꿔서 테스트가 된 거죠. 일단 메인보드를 제외하고는 다 했는데도 다 안 들어왔었고, 그나마 PCI 익스프레스 거기에다 라이저 카드를 꽂아서는 또 들어왔었고, 근데 고객님 케이스와는 호환이 안 됐었고, 어쨌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했는데 어쨌거나 찾아서 천만다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CPU 써멀 그리스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다시 도포를 해드립니다. 지금 CPU 써멀 그리스랑 CPU 쿨러와 CPU 사이에,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CPU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맨들맨들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꺼끌꺼끌하고 뭔가 홈들이 이렇게 막 많이 파여져 있어요. 방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를 이 써멀 그리스가 메워줘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써멀 그리스의 종류라든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의 온도가 높으면 아까 제가 뭐가 안 좋다 그랬어요?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다음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 제한에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써멀 그리스, 아텍사의 MX4 같은 경우에는 나 어디 가서 나 써멀 그리스 발랐다 그러면 뭐 발랐는데, MX4 발랐어 그러면 잘 발랐네, 이런 평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써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다시 재조립을 완료를 하였고요. 어쨌거나 2번 4번 메모리는 불량 판정 제가 확정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원을 켜보니까 이제 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라던가 이제 시네벤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정말 클린 테스트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뭐 이제 해결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케이스 그 메인보드 뒷판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위에서나 확인하고 부품 교체해가면서 테스트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다반사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교체면은 뭐 되겠지만, 현재 메인보드 메모리 슬롯 2번 4번은 불량이었고 듀얼 채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품 교체 없이 원인을 찾는 것이 진짜 그것이 바로 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연식이 된 PC라 지금 메인보드 교체를 하게 되면 다른 부품들도 연쇄적으로 불량이 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진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수리가 되었지만, 만약 안 되고 뭐 라이저 카드를 달아야만 했다면 뭐 케이스로 교체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는 지금 현재 무결성 확보는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일단 2번 4번에 불량이 있기 때문에 무결성 확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물론 ECC 세정제로 그 이물질 같은 거를 다 제거는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판단 내리기가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만약에 교체를 하셨다, 뭐 그렇게 되면 또 메인보드가 무결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메인보드가 또 안 들어오게 되고 불량이 났다 그러면 또 케이스에 산 비용에 대한 또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되죠. 또 그러면 또 메인보드를 또 교체를 또 해야 되고 하면 또 금액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오늘은 부품의 교체 없이 한번 수리하려고 정말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진짜 오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서 이렇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오늘 비용은 제가 무상으로 해드렸고, 또 고객님께서는 그 전에 저한테 스타벅스 그 또 커피도 한번 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일요일 날에 또 휴무인데도 제가 나와서 다행히도 해결이 돼서 제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지, 또 안 돼가지고 또 했으면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PC 오래오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과정들이 정말로 소중한 또 자료이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PC 가져가신 분도 또 가정 내에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